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현대리바트와 현대바이오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현대백화점 그룹주인데, 기본적으로 뭐 제가 뭐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들, 이야기할 때, 뭐 요거를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했었고, 간단하게 보기에 이게 편하니까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분기 보고서의 사업 내용을 통해서 조금은, 평소보다 조금 깊게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차트적인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현대리바트를 먼저 보면은, 현대리바트의 일부 뭐 분기 보고서 나온 건데 사업 내용 보시면 B2C 가구라고 해서 결국에 개인들이 사용하는 장롱, 침대, 소파 요런 게 비중이 높다라는 게 나와 있고, 추가로 비중이 높은 게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 뭐 여기가 가장 높긴 하지만 어쨌든 하여튼 여기 보시면 빌트인 가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국에 이것도 개인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아예 딱 가구 자체가 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추가로 B2B 이제 산업, 이제 회사들과의 거래에 대한 부분인데, 산업 자재, 부품, 그리고 사무용 빌딩, 공장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침실 가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내용들이 있고, 또 추가로 쭉쭉 내용이 나와 있고, 뭐 B2B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골판지라든지 뭐 미송, 유송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자재, 그러니까 이런 건물의 산업에 대해서 생산하는 뭐 그런 부자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뭐 골판지도 이런 식으로 팔고 있다고 해요. 하여튼 뭐 비중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눈에 좀 들어오네요. 하여튼 그리고 이렇게 뭐 주요 원재료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특정 기업을 궁금한데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봤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서 뭐 주요 제품을 이미지로 잘 나와 있으니까,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은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기 보고서에 여기 사업 내용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기업이 어떤 이 내용들이 하고 어떤 부분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주력이 뭐냐, 어떤 부분이 이제 회사에 많이 기여하냐라는 걸 확인해서, 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뭐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 그 기업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는데, 하여튼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궁금할 때마다 보시면 계속적으로 그런 게 쌓이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이야기로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바이오랜드 분기 보고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여기 사업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화장품 산업에 대한 뭐 그런 원료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지금 뭐 쭉 내용이 나와 있고, 제가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거는, 쭉 내려와서, 뭐 마스크팩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ODM 사업, 뭐 건강기능식품 ODM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조직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론 이것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긴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보시면, 어딨죠? 쭉 더 내려가서 보면, 네, 여기 있네요. 이게 좀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바이오랜드가 약간 의뢰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업체들이랑 거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래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때, 좋아지고 해당 기업들의 판매가 늘어날 때, 그리고 그런 판매 속에서 또 결국 현대바이오랜드의 그런 원료, 화장품 원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얘네들의 판매가 뭐 특정 제품이 뭐 히트를 한다든지 그런 판매가 늘어났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서 분명 캐시가 들어온다는 거죠. 현대바이오랜드에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실적이 좋아질 때, 뭐 현대바이오랜드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 결산 기준으로는 현대바이오랜드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실적이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화장품 원료에 대한 뭐 부분이 크잖아요. 현대바이오랜드. 근데 지금 뭐 점점 이제 백신 보급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뭐 계속적으로 뭐 진행되고 하고, 또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영상들에서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인데, 작년
작년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가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까보니까 작년 화장품 소비가 더 증가를 했었다는 거죠, 작년에. 그렇다면 당연히 뭐 그런 원료에 대한 소비,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화장품에 대한 그런 부분이 뭐 발생하면서 뭐 특히 뭐 색조 화장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코로나 속에선 기초 화장품이 많이 팔렸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원료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지 않겠냐? 그러면 뭐 여기서 이 회사들 뭐 매출 증가하면서 같이 뭐 당연히 이 원료 수요 증가하면서 이렇게 돈 들어오면서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살펴보면 이제 실적 간략하게 아까 뭐 적자 났다는 부분도 보면서 차트를 좀 넘어가서 보면 보시면 현대바이오 랜드 보시면 이렇게 매출은 뭐 매출이야 뭐 당연히 뭐 플러스가 나왔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고 당기순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 더 많이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딴 데서 분명 까먹은 부분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 가운데 어쨌든 작년에 적자가 났다. 근데 1분기에 돌려놨다는 거죠. 일단 돌려놨다. 그렇다면 이걸 뭐 갑자기 이렇게 일단 돌려놨는데 다시 바로 적자를, 물론 이 기업이 뭐 정말 뭐 소형주고 뭐 정말 뭐 뭐랄까요, 스몰하고 워낙 뭐 변동성이 심한 그런 종목이라면 영업이익이나 매출 가능성이 있겠죠, 적자로 바로 돌아서는 게. 근데 이게 얘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로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적자가 났지만 바로 이렇게 돌려놨다. 그렇다면 꾸준하게 다시 올해 계속적으로 분기 실적이 플러스 찍히면서 결산 기준 흑자가 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이제 하여튼 이제 화장품에 대한 그런 부분이 뭐 계속적으로 뭐 관련 종목들이 어제도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랑 물론 이 종목도 어제 움직인 부분이 있긴 했지만 추가적인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네,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차트로 뭐 현대바이오랜드 먼저 볼까요? 차트 보시면 차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쭉 올랐다가 뭐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상승의 초입 구간에서의 뭐 살짝 밑으로 빠지긴 했지만 초입 구간으로 지금 회귀를 했다, 돌아와 있는 상태다, 그리고 횡보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120 이동평선 한번 뚫었다가 뭐 무너지고 뚫었다 무너지고 다시 뚫어놨다. 물론 다시 뭐 무너뜨리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더 잡아주는 기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뚫어놓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0 이동평선이라는 이 선이 굉장히 뭐 저항으로서의 큰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지 않나 싶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 저점 찍어놨는데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흐름, 여기서 요 저점 라인, 이 저점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고 추가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큰 흐름적으로 살펴보면 주봉상에서의 흐름이 뭐 월봉상에서는 뭐 아직 여기 요런 라인들이 좀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 주봉상에서 조금 짧은 흐름, 주봉상에서는 약간 여기 공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주봉상에서 12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저점 라인에서 뭐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현대리바트로 넘어가서 보면 현대리바트 보시면 현대리바트는 뭐 그동안 뭐 가구가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속에서 그런 뭐 매출도 뭐 증가하고 해서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고, 그리고 주가에도 실제로 그렇게 흐름 나왔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일정 부분 움직임이 나오고 다시 뭐 밀렸다가 작년에 다시 이렇게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기술적으로 살펴본다면 6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주는, 약간 뭐 최근에 이런 음봉들이 보이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최근에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수급적으로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뭐 이렇게 매도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뭐 기사 뭐 이슈적인 뭐 기사가 떠준다든지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그 리포트가 한번 나와준다든지 한다면 한 번쯤 팡 치면서 19,000원 이상 요 라인을 한번 장악해주는 흐름 나오고 추가적인 흐름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지켜보고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조정 받는 흐름을 뭐 예상하면서 살펴보다가 조금 뭐 좀 더 밀렸을 때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19,000원 뚫고서 지지할 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인 뭐 현대리바트, 현대 바이오랜드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뭐 현대리바트는 일단 조금은 뭐 19,000원에 대해서 확실히 안착을 하고 보는 게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좀 더 매매를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 현대 바이오랜드는 지금 요 저점 추세, 단기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뭐 움직임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화장품 원료 관련주로서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과 댓글 부분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해드린 부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